올 시즌 이 상위 스플릿에 올라온 울산과 제주지만 두 팀 모두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위 스플릿이 가리고 나서 양쪽 두 팀이 지금 승이 없거든요. 네. 울산 현대는 2무 1패, 제주 유나이티드는 1무 2패로 지금 아주 저조한 어떤 그런 그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양 팀이 1승을 추가할 아주 저로의 어떤 그 기회의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경기 중에 뭐 승점 한 3점, 4점 정도만 획득했더라도 현재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어렵게까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기회조차 가져가기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위 스플릿이 나누기 전까지는 그래도 ACL 그 한 장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1무 2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멀어진 어떤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두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최근 3경기 연속 2무 1패, 최근 4경기에서 17점을 해주고 있는 울산인데 그래도 두 경기에서 리드를 내주고 있다가 막판에 따라붙는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민국 감독이 사실은 1년 동안 상당히 험난한 어떤 그런 리그 일정을 치렀었는데 그래도 지금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어떤 그런 그 혼연의 일치가 돼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두 경기 전북과 수원에게 0패를 당하게 되면서 사실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가려지는데 들러리 역할을 좀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눠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제주 유나이티드가 3위권까지도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그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었는데 세 경기가 아주 아쉬운 그런 경기로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제주는 최근 두 번의 울산과의 경기에서 홈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황일수 선수가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2승 1무로 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주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늘은 그 울산의 홈이지만 황일수 선수가 또 두 번의 결승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오늘 또 황일수 선수의 어떤 그런 그 득점포가 가동이 되지 않을까 또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일수 선수하면 역시 이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게 최대 장점인데 오늘 울산의 측면 수비수들도 긴장이 많이 되겠어요. 또 그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또 군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현대입니다. 김승규 골키퍼가 돌아왔고요. 정동우, 김치곤, 이재성, 이용, 백지훈, 하성민, 김성환, 따르따, 유준수, 안진범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양동현 선수하고 지금 고창현 선수가 지금 빠진 자리를 백지훈 선수와 안진범 선수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4-4-2 포메이션 전형적인 그런 그 포메이션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백지훈 선수가 보통 이 중원에서 많이 선수 생활 내내 소화를 했는데 측면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 후반에는 또 고창현 선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후반에 또 최전방에 또 양동현 선수가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또 조커로 나와서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민국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울산 현대 올 시즌 시즌 막판 가장 최대 수확은 역시 양동현 선수가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했던 어떤 그런 그 조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양동현 선수가 마지막에 어떤 선전하는 걸 보면 조민국 감독의 선택이 옳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준 골키퍼, 김수범, 이용, 오반숙, 정다원, 김영신, 베이란, 윤빛가람, 드로겟, 김현, 황일수 선수가 나왔는데 최전방에 김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또 그 알렉스 선수가 전북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알렉스 선수 대신에 이용 선수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스의 공백 어떻게 작용이 될지 오반숙과 둘이 이제 중앙 수비 라인을 섰을 때는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박경훈 감독 아쉬움이 많은 올 시즌입니다. 아직 두 경기가 남아 있고요. 오늘 경기 울산 원정을 끝낸 이후에는 시즌 마지막 경기가 서울과 펼쳐지는 홈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물론 어떻게 보면 스플릿 시스템을 하면서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특히 두 팀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에서는 조금 없는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팬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와 구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서라도 멋진 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2승 1무라고 저희가 앞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최근 두 번의 맞대결 모두 황일수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했던 제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황일수 선수의 어떤 건 발끝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5월달에 있었던 11라운드 울산 대 제주의 경기에서는 이 김치곤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던 경기고요. 오늘의 심판진들은 김성호 주심, 손재선 제1부심, 장준모 제2부심, 김희곤 대기심입니다. 김성우 주심도 K리그 주심 중에서는 아주 잔뼈 같은 경험이 많은 그런 주심이죠. 그렇습니다. 제주 선수들은 이미 자리를 모두 잡았고요. 울산 현대도 현재 이제 홈 경기장. 이 경기장은 이제 울산 월드컵경 문수 이제 경기장이 아니라 울산 종합 운동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정훈 해설위원이 선수 시절에는 이 경기장에서 많이 경기를 뛰었었죠. 그렇습니다. 그 스탠드만 지금 그 보수를 했고 운동장은 제가 현역 시절 때 했던 운동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대 제주의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경기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 울산 현대, 오른쪽에 주황색 유니폼 제주입니다. 측면에서 일찍 끊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빠져 들어가죠.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 넣었지만 수비를 해냈습니다. 걷어냅니다. 정다원 선수가 본인의 뒷공간으로 들어오던 패스를 잘 끊어냈습니다. 특히 지금 그 16번을 단 김영신 선수가 지금 5경기째 지금 그 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연습 과정에서 박경훈 감독이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스타팅으로 내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확실히 제주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은 오반석 선수 그리고 백지훈 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백지훈 선수도 오래간만에 또 그 좌측 미드필드로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네. 측면에서 김성환이 던집니다. 뒤쪽으로 던져줬고요. 대각선 지점에서 크로스 헤딩 떨궈줍니다. 김호준 골키퍼가 잡기 전에 사이드로 걷어냈습니다. 따르따 선수는 지난 서울과의 이 원정 경기에서 팀의 소중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18경기에 출전해서 지금 그 3골 2어시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그 선수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콤비 플레이라든지 전술적으로 조금은 녹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던집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헤딩. 떨어지기 전에 걷어냈던 윤빛가람입니다. 올 시즌도 윤빛가람 선수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완벽하게 지금 그 공수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빛가람은 좋아졌지만 제주에게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윤빛가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경기력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드롭켓 선수 외에는 확실한 어떤 그런 그 골잡이가 없다는 게 올 시즌 조금 박경훈 감독이 조금 애를 먹는 그런 그 리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전방에 뛰고 있는 김현 선수가 올 시즌 정말 많은 공부가 됐을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도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야겠죠. 아직은 어리고 또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그 좋은 그런 스트라이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죠. 신체 조건이 또 워낙 좋잖아요. 중원에서 수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유준수 걷어냅니다. 오반석이 걷어냈네요. 유준수 선수와 안진범 선수 올 시즌 굉장히 울산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특히 오늘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윤빛가람 선수의 어떤 그런 그 날카로운 킬 패스, 또 그 드롭켓 선수의 움직임, 또 김현 선수의 어떤 그런 제공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네. 수비수들이. 바운드가 됐습니다. 헤딩. 자, 다시 머리로 밀어줬는데요. 짧았습니다. 중앙에서 풀어나가는 제주입니다. 자, 김현 선수는 라인 선상 좀 앞서 있었고요. 뒷공간 찍어 차줍니다. 박스 안쪽에 잡아두고 때리기 전에 걷어냅니다. 자,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갔었던 황일수 선수인데 아쉬워하는 박경훈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2선에서 1선으로 지금 침투하는 어떤 그런 그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배유란 선수의 그런 그 침투 패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잘 찔러줬던 패스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어떻게 보면 폭백의 어떤 그런 아킬레스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수비수하고 그 사이사이로 지금 그 황일수 선수가 상당히 침투를 잘했습니다. 네. 또 패스도 정확했고요. 그렇죠. 김영신 선수의 패스인데 5번째 경기에서도 역시 선발 출전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그 연습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경훈 감독이 어떤 그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오늘 스타팅으로 내보냈습니다. 코너킥 헤딩 따르따 쪽 걷어냈습니다. 안진범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울산의 역습 기회 반대편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이용이 잡기 전에 걷어냅니다. 살려낸 윤빛가람 지체하지 않고 전방으로 자, 황일수 접습니다. 황일수 안쪽으로 잡고 슈팅 타이밍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김치곤 선수와 약간 충돌을 했는데 김치곤 선수가 쓰러졌거든요. 그 전반 초반에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지금 측면 쪽에 많이 그 공격을 전개를 하거든요. 공격 네. 빌드업을 하는데 지금 그 포백 라인이 조금은 지금 그 조직적으로 좀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쪽으로 한 번 더 치고 들어갈 때 황일수 선수의 왼쪽 무릎이 김치곤 선수의 왼쪽 엉덩이를 가격했습니다. 타박상 같은 어떤 그런 그 통증을 느낀 네.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호 주심이 김치곤 선수에게 다가가서 등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김치곤 선수가 32경기를 뛰면서 또 2골까지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수비에서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35라운드 포항 원정에서의 골은 팀이 굉장히 어려울 때 나왔던 득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순규 붙여줍니다. 오반석 헤딩 경합해주는 윤빛가람 따르따에게 약간 겹쳤습니다. 힐킥으로 내줍니다. 하프라인 넘어선 제주 유나이티드 황일수 왼쪽에 공간이 있죠. 태클로 1차적으로 끊어냈습니다. 따르따 중앙을 거쳐서 센터서클 안쪽 반대편으로 전환됩니다. 정동호의 크로스 헤딩. 제주가 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갈 때나 뭐 상대 진영에서나 굉장히 공격이 빠르네요. 아무래도 그 윤빛가람이라는 아주 능력이 있는 미드필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드필드를 거쳐서 공격 빌드업을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유준수가 밀어줍니다. 다시 공간으로 페널티 박스 바깥쪽입니다. 이선에서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김성환 선수가 때려봤는데요.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그 김성환 선수가 이선에서 달라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런 중거리 슈팅은 과감하게 때리는 게 좋습니다. 미드필드들은. 안진범의 패스에 김성환의 마무리였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걸려 넘어집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유준수 선수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고요. 윤빛가람 중앙을 관통하는 패스였습니다. 자, 지금은 바로 연결을 시켜주지 못한 배유란 선수고요. 울산 현대 왼쪽 측면 진영입니다. 전환을 해야죠. 네. 하성민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제1부심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제주는 뭐 계속해서 윤빛가람을 거쳐가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울산은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준수 선수나 안진범 선수가 좌측 우측으로 지금 계속해서 많이 빠져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쪽에다 놓는 그런 공격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딩. 다시 뒤쪽으로 내려주는 김성환이고요. 김순규 멀찌감치 뿌려줍니다. 반면 오늘 드로게 선수는 전반 초반의 활약이 아직 많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도 그 드로켓 선수가 지금 최고 득점자이기 때문에 양팀 통틀어서 네. 항상 그 조심을 해야지 그렇죠. 됩니다. 중앙에서 따르다에게 잡아두고 왼발로 찔러줍니다. 수비에 내는 드로겟. 자,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고요. 다시 헤딩. 반칙입니다. 김수범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는군요. 좀 대각선 지점 프리킥 가져가는 울산 현대입니다. 지금 그 울산 현대 선수들을 보면 그 중앙 수비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스트라이커들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베스트가 한 번도 정확하게 맞춰서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올 시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용 페널티 박스 근처입니다. 오른발 올려줍니다. 헤딩! 떴습니다. 자, 세트피스 기회 위협적으로 가져가봤던 울산 현대인데요.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헤딩이었는데 조명탑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재성 선수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공중볼이 뜰 때는 그 조명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저도 현역 때는 측면 쪽에 있다가 볼이 그 크게 올라오는 볼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야구 선수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눈 밑에 그 검정거를 이렇게 치고 나오듯이 그렇죠. 저런 부분은 햇볕에 가려가지고 공을 순간적으로 잃을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그런 걸 붙이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크로스 잡아내는 김호준 골키퍼입니다. 예전에는 그 리그에서 골키퍼들이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햇빛 때문에 네. 골키퍼들이 그런 모자를 쓰고 나오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중원에서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빠져나오면서 짧게 2대1로 끊어갔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울산 현대 안쪽으로 접습니다. 태클 정다환의 수비입니다. 물론 적은 패스로 짧은 패스로 골까지 연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짧게 하다가 조금은 긴 어떤 그런 패스가 나오게 되면 완벽하게 그 수비수들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 좌측에서 조금 한두 번 짧은 패스를 하다가 우측으로 크게 전환을 한다면 더 좋은 찬스가 납니다. 왼손을 들었습니다. 코너킥 헤딩 높게 떴죠. 헤딩 하성민 올려줍니다. 바운드가 됐고 김호준 골키퍼가 잡습니다. 빠르게 처리를 하는데요. 자, 드로겟에게 지금도 김치곤 선수가 나갔을 때 지금도 그 커버 플레이가 지금 제때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김현희의 찔러주는 패스 황일수에게 가기엔 조금 짧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게 조직인 거거든요. 자, 크로스 발에 맞고 나갑니다. 지금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가 다 나갔을 때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수들이라든지 적은 선수들이 그 수비를 완벽하게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도 카운터어택에 금방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호준 골키퍼의 킥이 또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가져가는 제주 유나이티드. 지금도 드로켓 선수의 그런 패스가 조금만 길었다면 또 그 골키퍼하고 완벽한 어떤 1대1 찬스가 또 났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김현 선수입니다. 지금 의료진이 좀 투입이 돼서 김현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13분을 향해 갑니다. 지금까지는 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김현. 올 시즌 32번째 경기 출전 중이고요. 2골과 4개 도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체격 조건도 좋고요. 네. 아주 그 어떤 그런 스트라이커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장점이 많은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그렇죠. 발전하는 모습을 이 축구팬 여러분이 함께 기대를 하고 있겠죠. 선수 본인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지 되고요. 네. 그만큼 그 자질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박경훈 감독이 기회를 주고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규 선수는
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손짓을 한번 했고요. 드로겟 왼발로 준비를 합니다. 올라왔습니다. 잡아내는 김승규. 나가달라고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굴려줍니다. 김치곤이 따르따에게. 김현 선수는 아직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따르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전환하는 패스였을까요? 김호준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백지훈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 따르따. 네. 윤빛가람의 패스입니다. 김수범. 김영신. 대각선 길게 공간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베이란. 그 부산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지금 공격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윤빛가람 선수가 완벽하게 중앙 수비수 사이사이까지 내려와서 긴 패스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특히 그 황일수 선수라든지 드로켓 선수 또 그 김현 선수한테 아주 좋은 패스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폭백 그 울산 현대 폭백 수비들은 항상 뒷공간이라든지 공격수들의 그런 움직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또 킥에 자신이 있는 윤빛가람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겠군요. 윤빛가람 선수에 대한 견제는 할 수가 없을까요? 그 극단적인 어떤 수비 방법이라면 저 선수한테 1대1 맨투맨도 마킹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그 같은 프로선 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떤 그런 한 경기로 승부가 결정이 난다 하면 그런 전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리그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전술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렇군요. 조직적으로 저 선수를 좀 커버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섰고 다시 올려줍니다. 정다운의 헤딩. 박스 안쪽 백지훈 빠져나왔습니다. 따르따에게. 어느새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김영신입니다. 드로겟. 자, 뒤쪽에서 태클을 해줬고요. 전환해야죠. 윤빛가람. 자,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백지훈 선수인데요. 다시 패스 미스입니다. 자, 앞쪽에 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크로스. 정확하지 않은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베이란. 저 지역에서 얼리 크로스를 할 때는 그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하면 항상 뒤쪽으로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 마크를 보고 크로스를 한다 생각을 하면 타이밍이 공격수들하고 맞습니다. 네. 그 공격수는 어차피 달려와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베이란의 크로스였습니다. 헤딩. 윤빛가람 뺏겼습니다. 이선에서 한 번 더 접고 들어가죠. 정면에서 따른다. 힐킥으로 내줍니다. 오른쪽에서 슈팅. 정면입니다. 이용의 슈팅이었는데요. 김호준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이용 선수의 어떤 그런 그 크로스도 상당히 선택은 좋았습니다만은 저 지역에서는 본인이 한번 그 득점에 좀 욕심을 냈으면 더 좋은 어떤 그런 그 상황으로 갔거든요. 네. 지금 각도상으로도 슈팅을 때리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를 선택했던 이용 선수였고요. 잡아냈던 김호준이었습니다. 볼이 조금 더 깊게 패스가 됐으면 그때는 그 크로스가 가능했는데 저 각도에서는 슈팅으로 연결을 해야 더 좋은 어떤 그런 그 골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끊어냈죠. 하지만 드로겟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잔디에 지금 물기가 없기 때문에 공이 지금 계속 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패스도 좀 빨리 강한 그런 패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린다는 표현은 선수가 의도한 대로 패스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신가요? 양잔디가 조금은 그 가속도가 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드리블을 하고 가게 되면 공이 나보다도 더 늦게 오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도 빨리 선수들이 적응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양잔디에서 경기를 할 때는 물을 뿌리고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홈팀에 있는 그런 그 구단에서는 저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좀 경기력 면에서도 선수들이 좋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왼쪽에서 코너킥 이어갑니다. 제주 윤빛가람입니다. 올라왔습니다. 헤딩 측면으로 걷어냅니다. 지금도 지금 니어 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김성환 선수가 중원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드로겟 윤빛가람 다시 드로겟입니다. 자, 연결 통과됐습니다. 자, 돌아서지 못하게 압박을 해줬는데요. 반칙입니다. 위험지역이 아닌 곳에서 1차적으로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자, 한 전반전 20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따르따 측면에서 나갔습니다. 제주가 경기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밀어붙였는데 이후는 좀 위협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진 않네요. 경기를 하게 해가면서 또 그 울산 현대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갖춰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초반에는 지금 그 좌우측으로 많이 때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선수들끼리 지금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그런 콜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조금씩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성환이 던집니다. 던질 곳이 많지가 않네요.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직접 던져줍니다. 트래핑 이후 돌아섭니다. 코너킥. 유준수를 직접 겨냥했었던 드로잉 공격이었는데요. 걷어냈습니다. 지금 원 스트라이커 타겟맨을 쓰는 선수는 저런 어떤 스크린 플레이에 상당히 능해야지 됩니다. 네. 반대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하지 않았던 선수가 전방에 서게 되면 그만큼 단점이 많이 나오겠어요. 조금 낯설죠, 저런 네. 플레이가. 또 측면에 있는 선수가 중앙에 들어갔을 때 경우에는 저런 플레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낮게 갔습니다. 안진범이 중앙으로 이용이 올려줬습니다. 헤딩! 자, 반대편 포스트에 나갔습니다. 김성환의 공격 가담이 있었습니다만 헤딩이 뜨고 맙니다. 저는 얼리 크로스도 물론 조금 그 높게 띄우는 크로스도 상당히 좋지만 지금은 높게 이렇게 떠갔을 경우에 헤딩을 했을 때는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좀 강하게 크로스를 했을 때는 그 볼이 상당히 머리에 맞았을 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어떤 그런 크로스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높게 올라오는 크로스는 골키퍼가 대처하기도 굉장히 용이하죠. 쉽고요. 네. 왼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살려보고 있었던 울산이었는데요. 중앙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영식 찔러주는 패스. 약간 기다렸습니다. 중앙에서는 먼저 볼을 잡고 선수를 찾게 되면 그건 바로 인터셉트를 당하기 때문에 빨리 보고 먼저 보고 생각하고 있어야 패스미스를 안 합니다. 아, 네. 미리 좀 이 모든 선수들이 예측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먼저 생각을 해놓지 않고 또 먼저 우리 편 선수를 보지 않고서는 좋은 경기를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김수범이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뺏겼죠? 유준수 중앙으로 반대편 쫓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태클입니다.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했던 오반석. 김영신 선수가 지금 실수를 했었는데 동료들이 커버를 해줬습니다. 드로겟 크로스. 짧게 걷어냈습니다. 전방으로 오반석. 자, 사이드에서 나가질 않았죠. 아직 공격 기회 있는 울산입니다.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백지훈 선수입니다. 백지훈 선수도 선수 시절 지금
큰 부상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폼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시간대죠. 그렇습니다. 또 그 팀을 또 여러 팀을 또 옮겨 다녔기 때문에 지금 그 재기를 위해서 지금 선수 본인도 상당히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걷어내는 베이란. 김치곤이 측면으로. 정동우가 오버래핑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범. 김성환입니다. 따르따. 헤딩 떨어진 볼 유준수. 왼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하성민의 패스.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미 지금 그 조직적으로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지금 그 수비 위치를 다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그 짧은 패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편 선수들이 조금 그 수비를 하기가 쉽습니다. 크게 흔들어줄 때 수비끼리도 이제 공간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그 특히 그 윤빛가랍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최전방에 있는 세 선수를 보고 정확하게 어떤 그런 그 킬 패스라든지 오픈 패스를 해주는 게 어떤 그런 그 제주 유나이티드 공격 어떤 빌드업 중에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그거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따르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어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헤딩! 기면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앞서 슈팅! 지금과 같은 크로스에 대해서 골키퍼가 처리하기 쉽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김성환 선수. 지금도 그 저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그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좌측 우측으로 벌려 있어야만이 상대방 수비수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좁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또 짧은 패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벌어질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제주. 자, 반대편 윤빛가람이 잡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드로겟. 황일수가 내주고요. 다시 측면에서 봤습니다. 전원하는 패스 따르다가 가슴으로 잡습니다. 반대편으로 갔는데요. 오른쪽 측면에 몰고 들어가는 백지훈 이용에게. 자, 따르다 쪽 따르다 그렇지. 엉켜 넘어집니다. 잡아내는 김호준. 김영신이 쫓아가서 수비를 했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내는 플레이였는데요. 사인이 맞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원 스트라이커를 놓게 되면 그 스트라이커보다는 밑에 쳐져 있는 쇠도 스트라이커들, 특히 그 9번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그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김현 선수가 움직였을 때 베이란 선수라든지 황일수 선수, 드로켓 선수,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침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 빌드업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선에 있는 선수들이 1선에 있는 선수들은 항상 멘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윤빛가람. 황일수. 자, 윤빛가람에게 연결됐습니다. 윤빛가람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죠. 왼발로 접고 정면에서 넘어집니다. 프리킥 얻어내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저건 상대방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그 파울이거든요. 네. 김성환 선수가 조금은 그냥 그 붙어주기만 해도 지금 불안정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잡았거든요. 가만히만 이렇게 눌러주기만 해도 같이 압박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런 파울은 조금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그런 파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런 지금 위치고요. 그렇죠. 윤빛가람이 최근 이 중거리 슈팅 능력 한껏 불이 올랐거든요. 워낙 또 감이 좋은 선수고요. 저 지역에서 또 프리킥으로 또 득점을 또 많이 했던 그런 선수고요. 윤빛가람은 올 시즌 4골과 4개 도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저 지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파울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황일수 슈팅! 어우. 크로스바 맞습니다. 윤빛가람이 아니라 황일수가 처리를 했는데요. 크로스바 위쪽을 맞고 흘러갑니다. 역시 그 울산 현대전은 상당히 강한 선수네요. 그렇죠. 최근 2경기 울산전에서 모두 결승골을 기록했었던 황일수였는데 크로스바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의 어떤 킥이 상당히 정확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수비수들한테는 항상 위험 지역에서는 그 될 수 있으면 파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또 그게 반칙으로 연결이 되면서 황일수 선수가 좋은 슈팅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선수들의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지만 공의 탄력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게 다 진화를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공이 상당히 지금 그 탄력 있게 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골키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수비 뒷공간을 노려봤던 김영신 선수의 패스였지만 길었습니다. 예전에 고정훈 해설위원 선수 시절 그 영상들 보면 잔디 색깔이 좀 갈색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 한국 잔디 네. 뭐 가을이면 또 잔디가 누렇게 또 변하는 한국 그렇죠. 잔디. 지금은 뭐 잔디가 뭐 좀 그런 그 사철 잔디라고 해가지고 겨울에도 죽지 않는 어떤 그런 잔디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요. 자, 헤딩. 자, 살려냈습니다. 베이란. 자, 끝까지 쫓아가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울산 현대입니다. 김성환. 헤딩 떨궈줍니다. 김영신. 자,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좀처럼 울산의 공격이 좀 제대로 풀리질 않고 있고요. 뭐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팀의 대결에서도 그 세 번의 대결에서도 뭐 다 한 골씩 1대1, 1대0, 1대0 그런 어떤 그런 그 저조한 어떤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양 팀의 공격수들이 조금 그 분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 유나이티드에선 드로겟 선수가 10골과 3개 도움을 기록했고요. 황일수가 6골, 김현이 2골입니다. 헤딩! 잡아내는 김호준. 드로겟 헤딩! 황일수입니다. 황일수! 자, 지금 주심에게 항의를 한번 해봤던 황일수인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황일수 선수의 어떤 재치 있는 그런 그 동작입니다. 터치하지 않고 돌아서면서 김치곤 선수를 한번 현혹했어요. 지금은 공격수들이 조금만 그런 그 움직임에서 조금 영리한 움직임을 할 때는 득점을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뒤에 공간도 많고요. 특히 또 일자 백을 쓰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조금은 그런 그 움직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됩니다. 또 그 패스하는 선수하고 어떤 그런 아이 컨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빛가람 올려줍니다. 헤딩. 다시 윤빛가람에게. 크로스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데요. 따르타 가슴으로 받아냈고 왼발로 전방으로 길게 붙여줍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킥이 연결됐고요. 공은 안진범에게. 안진범. 정다운 선수가 안쪽으로 접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울산의 이용.
따르따와 드로겟의 대결. 크로스 헤딩. 코너프렉 쪽으로 공이 흘러갑니다. 코너킥.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울산현대. 여러 차례 양팀 코너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준수와 김성환, 이재성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울산현대 낮았습니다. 헤딩. 다시 받아내는 안진범,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울산현대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치곤 선수의 그런 그 헤딩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신장은 아니지만 타점이 굉장히 더 높고요. 점프력도 좋고요. 네. 붙여줍니다. 측면에서 던지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황일수 선수뿐만 아니라 배유란 선수 역시 12월 15일에 상무로 입단을 하죠. 그리고 울산현대의 이용 선수 역시 올 시즌을 끝으로 상주 상무로 입대를 합니다. 김영신, 윤빛가람, 김수범에게 연결됩니다. 자, 따르따를 지나쳐갑니다. 김수범 반대편으로 좋아요. 세워뒀고 크로스. 반대편으로 크게 열어졌던 패스였는데요. 안진범 선수가 수비를 했습니다. 울산 현대하고 제주 유나이티드하고 어떤 그런 그 공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네. 짧게 하다가 길게 측면 쪽으로 오픈 패스를 해주는 게 어떤 제주 유나이티드의 어떤 그 공격 빌드업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패스로 공격 빌드업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헤딩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제주의 이용 선수가 반칙을 당하지 않았군요.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파울이라는 지금 네. 박경훈 감독의 어떤 그런 어필입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조금은 파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필을 해봤었던 박경훈 감독입니다. 측면에서 던집니다. 울산현대. 김성우 주심이 박경훈 감독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었고요. 사실 전남도 그랬고 제주도 그랬고 2위권까지 올라갔었는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네요. 리그 경기를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연패를 안 해야 그 상위권에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상위권들 팀 간의 대결에서 승점을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또 특히 그 하위권 팀들하고 해서는 항상 그 승점을 또 챙겨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리그 우승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용의 크로스 헤딩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김호준. 자, 정동우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조민국 감독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금 슈팅이 조금 그 나와줘야 박수 소리도 나오고 또 관중들도 조금은 그 흥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울산현대 정말 오래간만의 슈팅이었습니다. 이용 중앙을 거쳐갑니다. 김성환에게 김성환 전방으로 지금도 그 유준수 선수가 완벽하게 앞으로 나와줬을 때 안진범 선수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드는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지만 그런 패스가 너무 좀 그 약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오히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냈던 패스였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김수범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갑니다. 앞에 있는 선수보다도 뒤에 있는 선수가 2선에서 1선으로 움직일 때 상대방 수비수들이 상당히 그 허점을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네. 백지훈 따르타 다시 백지훈에게 사이로 연결 받아냅니다.
따르따에게 김수범의 발에 맞고 코너킥. 따르따가 그래도 뭐 전반전 내내 좀 본인의 개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를 할 때는 완벽하게 좁히고 네. 공격을 할 때는 완벽하게 운동장을 최대한으로 벌려서 크게 벌려서 이렇게 서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를 두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왼발로 감아줬습니다. 헤딩. 떨어진 볼 이용이 처리합니다. 양 팀의 이용 선수가 똑같은 그 동명이인이 그렇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성을 가진 외자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헤딩. 떨어졌습니다. 백지훈. 자, 드로겟 따르따 슈팅을 해봤지만 몸에 맞고 나갑니다. 쫓아간 드로겟 나갔습니다. 자, 한진범 돌아서지 못하게 수비를 하는 김수범. 김영신. 자, 황일수 쪽 걷어냅니다. 김수범, 김영신, 윤빛가람. 자, 뒷공간인데요. 온사이드입니다. 뒤늦게 휘슬이 울렸군요. 물론 지금 업사이드는 지금 선언이 됐지만 지금 황일수 선수의 어떤 그런 움직임, 이선에서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 제주의 이선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측면에 있다가 김현 선수가 사이드로 측면으로 빠졌을 때 그 빈 공간을 이선에서 황일수 선수가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드로겟 경합을 해줍니다. 김현. 뒤로 내려주는 하성민. 뒤로 흘러 들어갔죠. 걷어내는 오반석입니다. 떨어진 볼 잡아냅니다. 김영신. 자, 하성민이 몸으로 부딪혀줍니다. 자, 따르따 잡지 않고 돌아섰는데요.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김수범 선수의 지금 파울입니다. 네. 역시 박경훈 감독이 패셔니스타답군요. 쉽게 소화할 수 없는 바지 패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따르따 크로스 깔아줬습니다. 일단 외곽 처리를 했습니다. 자, 뺏겼죠. 백지훈에게. 백지훈 슈팅. 자, 손에 맞았죠. 페널티킥입니다. 백지훈 선수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 손에 맞았고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자, 김호준 골키퍼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김호준 선수가 지금 흥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명확하게 지금 김성우 주심이 옆에서 봤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느림으로 한면으로 맞았네요. 네. 지훈 선수의 슈팅. 오반석 선수가 손을 뒤쪽으로 뻗었는데 거기에 맞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오반석 선수. 김호준 골키퍼가 약간 강하게 항의를 했었고요. 결국 경고를 받습니다. 백지훈 선수가 왼발로 지금 정확하게 지금 구석을 보고 지금 인사이드로 감아서 때리는 슛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거기서도 슈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거겠죠. 또 정확하게 인스텝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강하게 때린다고 했으면 골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백지훈 선수가 영리하게 인사이드로 감아서 지금 구석을 보고 슈팅을 했는데 그게 손에 맞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막판 페널티킥
찬스를 가져가는 울산 현대입니다. 김호준 골키퍼 심호흡을 크게 해보고 있고요. 페널티킥을 얻어낸 백지훈이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백지훈. 오! 벗어납니다. 참 긴장을 좀 했던 걸까요? 김민국 감독도 상당히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PK를 잘 차는 선수거든요. 네. 백지훈 선수가 또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얻어낸 그 PK를 본인이 찬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네. 좀 아쉽네요. 사실 김호준 골키퍼의 선방에 의해 막힌 것도 아니고 본인의 슈팅이 골문 바깥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아쉬워하는 백준 골키퍼였고요. 백지훈 선수였고요. 제주는 지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전반전 정규 시간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김수범 드로겟의 패스를 받고 측면으로 몰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걷어냅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요. 백지훈 선수 아쉽겠네요. 조금은 아쉽네요.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PK 골로 조금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렇지만 조금은 그런 PK 실패가 또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또 궁금합니다. 네.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추가 시간 2분. 니어포스트 쪽 헤딩. 김수범. 휘슬이 울렸습니다. 따르다가 수비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딩. 안진범 쪽 정다원과 다툼을 했습니다. 정면에서 안진범. 자, 넘어지면서 패스. 내려주고 하성민. 정동호 측면을 파고듭니다. 크로스. 베이란 선수의 발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베이란 선수가 끝까지 지금 측면 수비까지 내려와서 지금 열심히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그대로 지나갔고 다시 크로스. 헤딩. 슈팅은 약간 빗맞았습니다. 펜트 박스 안쪽에서 슈팅. 니어포스트에서 김호준이 잡습니다. 빠른 김호준 선수의 킥이 있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소진됐고요. 자, 울산 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의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전반전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어떤 경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전반전 경기 내용 서로가 상당히 열심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전반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 없이 전반전이 0대 0으로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울산 대 제주의 남은 45분간도 고정훈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던 전반전이고, 후반전 이제 거의 오후 6시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약간씩은 좀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에 운동장은 상당히 좀 한기가 조금 들 정도로 조금 쌀쌀한 날씨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이 이 계절의 운동장에 올 때는 조그마한 담요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오시면 조금 따뜻하게 경기를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맥주도 좋고요. 치킨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중계를 할 때 가장 좀 괴로운 순간이 컵라면 냄새를 맡을 때잖아요. 그게 저희도 좋지 않대. 특히 지금 시간은 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맡으면 상당히 곤욕스럽죠. 그렇죠. 이 경기장에서 먹는 컵라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이 팬들이 좀 찾아주신 울산 종합경기장이고요.
울산 현대는 이제 오늘 경기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르고 나서 다음 라운드가 바로 이제 전북 원정을 떠납니다. 전북이 오늘 수원과 이제 경기를 펼쳤는데 89분에 교체 투입된 정혁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2대1 전북의 역전을 성공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그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현대도 뭐 올 시즌은 이렇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울산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더 발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그 구단의 어떤 그런 그 단장이라든지 또 그 사무직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편을 했고요. 그렇죠. 내년 시즌을 또 위해서도 또 많은 어떤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 그리고 울산 현대 선수들도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처용전사라고 하면 이제 울산 현대 이제 그렇습니다. 서포터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팀이 어려울 때 항상 김치곤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해왔는데 오늘 남은 45분 또 어떻게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김승규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그 헤딩할 때 조명탑에 가려졌던 공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왜냐면 이 골키퍼도 공중볼 처리할 때 분명히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잖아요. 맞습니다. 네. 김승규 선수는 이 중동 원정의 명단을 올리긴 했지만 경기는 치르질 못했거든요. 그만큼 또 슈틸리케 감독이 좀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그 시차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안 됐을 거거든요. 네. 하지만 또 골킵이라는 거는 또 그 특수 포지션이고 많이 뛰지 않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의 어떤 그런 레벨이라면 충분히 극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원정에서 또 이희성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는 본인의 컨디션 여부를 떠나서 팀에게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또 선발 출전을 하면서 전반전 45분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김승규 선수. 전반전 막판 아쉬운 슈팅을 보여줬었던 백지훈. 그리고 역시 무실점 김승규. 오른쪽에서 활약했던 따르따였습니다. 울산 대 제주의 클래식 37라운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전방으로 길게 붙여봅니다. 걷어내는 정다헌. 이렇게 사소한 부분인데도 측면에서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주위에서도 계속해서 잡아두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저는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아무리 선후배 관계라도 그 같은 팀 내 경기를 펼칠 때는 존칭을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게 경기력에 많이 그런 그 좌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운동장에서는 항상 대등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경기를 치러야지 됩니다. 그렇죠. 자, 헤딩. 쫓아 나왔는데요. 김승규 처리를 했습니다. 드로겟. 김영신이 받습니다. 자, 측면으로 보내준 패스 공간 쪽으로 붙여줍니다만 길었습니다. 울산의 수비진들이 좀 굉장히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김승규가 빠른 판단을 통해서 나와서 걷어냈었고요. 제주는 이 알렉스 선수가 오늘 나오지 못하는데 이용과 오반석 이 센터백 조합도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후반전에도 똑같이 전반전하고 똑같이 그런 공격 빌드업을 할 것이고요. 네. 특히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유준수 선수를 통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그런 그 세컨드 볼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득점을 할 수 있고 또 없고 그런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선수 떴을 때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빨리 위치 선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특히 또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그 김현 선수가 움직였을 때 배유란 선수라든지 황일수 선수, 드로켓 선수의 그런 움직임, 특히 윤빛가람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반전에도. 그는
황일수가 베이란을 선택했고 베이란이 이제 정다환을 봤는데 측면 쪽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울산도 전반전 45분보다는 후반전에 본인들의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보여줘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위에서 특히 조금 그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자꾸 좁히지 말고 조금 벌려가지고 그 벌렸을 때 수비도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가운데에서 또 침투하는 그런 그 공격 전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받아냈습니다. 크로스 붙여줍니다. 나와서 잡는 김호준. 전반전 페널티킥 상황에서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한 장 받았습니다. 자, 같이 떠주질 않았고요. 반칙입니다. 이재성 선수. 김현 선수가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거든요. 런닝 점프를 할 때 네. 지금 그 팔 뒤꿈치 김현 선수의 팔 뒤꿈치를 지금 그 대퇴부에 지금 그 타박상을 입었거든요. 네. 상당히 통증이 큽니다. 저런 상황은. 본인이 제자리 뛰기를 해보면서 컨디션을 확인했던 이재성. 헤딩. 떨어지면서 머리로 패스를 해줍니다. 김영신. 자, 측면에 내줬던 패스 약했습니다. 자, 뛸 수 있죠. 황일수. 중앙에서 받습니다. 측면에 윤빛가람. 쪽에 들어 계시는데요. 왼쪽으로 찔러줍니다. 한번더 받아두고 크로스. 지금은 곧바로 크로스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저게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리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선수가 늦췄거든요. 네. 저기를 잡는 것보다는 한 번에 지금 그 김수범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공격수들 보고 그 니어 포스트를 지금 빠지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 잡는 것보다는 빨리 한 번에 얼리 크로스로 놓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 이제 박스 안쪽으로 패스가 시도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슈팅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었고요. 공격권을 상대에게 내줬습니다. 자, 두 명까지 제쳐내면서 중앙을 파고듭니다. 자, 오른쪽에 빠져들어가는 베이란이 있는데요. 김현에게 투입이 됐습니다. 김현. 자, 트로겟이 나와서 받아줍니다. 올라왔습니다. 헤딩. 정다원. 세워둡니다. 윤빛가람 찔러줍니다. 펜al티박스 안쪽 황일수. 정다원에게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흘러보내 갔고요. 측면에서 김수범. 다시 들어오겐. 자, 돌아섰습니다. 펜al티박스 안쪽. 자, 걸려 넘어집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지금은 김승규 골키퍼가 윤빛가람 선수의 등을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윤빛가람 선수가 과감하게 지금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김성환 선수도 윤빛가람 선수에게 일부러 좀 넘어진 게 아니냐 상의해봤고 시뮬레이션이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규 골키퍼가 윤빛가람 선수의 등을 두드리는 장면은 굉장히 재밌네요. 백지훈 선수가 빠져나가고 이호 선수가 투입됩니다. 이호는 올 시즌 26번째 출전을 하고요. 3골과 1개 도움이 있습니다. 헤딩. 자, 사이 패스. 정다원이 측면으로 걷어냅니다. 하지만 따르따가 공을 잡습니다. 따르따. 크로스. 헤딩. 높게 붙여줍니다. 오관석이 경합을 했고요. 얼굴 쪽에 좀 충격이 있습니다만 걷어냅니다. 전방으로 바로 붙여준 패스였습니다. 김현.
사이로 연결해주는 패스였는데 차단당했습니다. 따랐다가 내려줍니다. 길게 공을 잡는 유준수,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김현 잡아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김현 협력 수비, 두 손 사이를 빠져들어가는데요. 돌파가 안 됐습니다. 조금은 양 팀이 공수의 간격이 상당히 지금 멀어졌거든요. 네. 조금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패스가 지금 나오질 않고요. 최전방에 연결이 돼도 그 이선 공격수들이 쫓아오는 시간이 좀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조직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도 김현 선수한테 그런 윤빛가람 선수의 긴 그런 패스가 상당히 정확했고 좋았는데 그 옆에 있는 선수들이 빨리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런 카운터 어택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자,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중앙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제주입니다. 황일수 밀어줍니다. 1회 패스 황일수 슈팅 정면입니다. 짧은 좁은 공간에서 1회 패스였는데 황일수 선수하고의 2대1 월패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3경기 연속 울산전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도 살려내지 못하는 황일수입니다. 물론 그 득점에는 실패는 했지만 저런 패스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민했고요. 중앙 수비 라인이 완벽히 붕괴됐었던 울산 현대. 황일수의 슈팅이 김승규 정면으로 갔습니다. 황일수 선수와 그 베이란 선수의 2대1 월패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좋은 슈팅이 나오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터치가 좋아야 좋은 패스, 좋은 킥, 좋은 슈팅이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아주 좋은 어떤 그런 2대1 월패스를 받았는데 처음 터치가 너무 가운데에다 잡아놨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구석을 보고 지금 그 인사이드로 슈팅을 했어야지 되는데 가운데에다 볼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운데로 슈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란 선수와 이 황일수 선수 그리고 이용 선수는 이제 내년 시즌부터는 아마 챌린지에서 활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용 선수까지 세 선수들이 상당히 오늘 그 상주 상무의 경기의 결과도 상당히 그 중요하게 그렇게 기다렸을 것 같네요. 그렇죠. 헤딩 따뜻합니다. 따뜻다. 자, 반대편으로 갈라줍니다. 안진범. 자, 직접 치고 들어가는 정동호인데요. 협력 수비. 휘슬이 울렸습니다. 프리킥 울산 현대가 가져갑니다. 후반전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득점 없이 0대 0입니다. 저런 상황도 지금은 그 정다윈 선수가 조금은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상대가 그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저런 부분도 조금은 그 선수가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좋은 찬스를 주는 그런 파울을 범했습니다. 올라옵니다. 먼쪽 포스트 헤딩. 김호준이 잡습니다. 김호준 오늘 한 번에 보내주는 킥들이 굉장히 정확했었습니다. 하성민. 하성민 선수는 또 형제 축구 선수죠. 베이징 부원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하대성 선수와 또 형제 관계인 하성민인데요. 안진범 중앙으로 찔러줬습니다. 안진범. 자,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데요. 정다원이 이번에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앞서는 반칙을 했었던 정다원 선수인데 이번에는 침착하게 수비를 해냈습니다. 김성환의 파울. 제주의 진영에서 프리킥을 처리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재치 있게 돌아섰죠. 안진범. 유준수가 뛰는 것을 막았었던 정다환. 김영신이 중앙으로 내줍니다. 윤빛가람. 2호 선수를 지금 유준수 선수하고 투 스트라이커로 지금 기용을 했습니다. 네. 좀처럼 2호 선수가 좀 소화를 해냈던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진범 선수가 좌측 미드필더로 나왔고요. 네. 따르다의 파울이었습니다. 그 전에 반칙을 당했었군요. 하성민의 파울. 내려줍니다. 김호준. 베이란이 오른발로 잡아냈습니다. 베이란. 자, 가랑이로 빼줍니다. 다시 베이란에게. 베이란 슈팅! 시원하게 오른발로 때려봤던 베이란입니다. 베이란 선수의 어떤 그런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밸런스를 잃지 않고 몸으로 이겨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나서 지금 슈팅하는 장면을 보면 전혀 좌측은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슈팅을 때릴 때도 골문을 보면서 슈팅을 때리는 거하고 보지 않고 그냥 때리는 거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 순간에 참 빈 곳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버릇이라든지 네. 배우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얘기. 자, 골라인 부근에서 잡아내는 김호준 골키퍼. 후반전 15분 지났습니다. 베이란. 자, 안진범이 뒤쪽에서 따냈습니다. 안진범. 자, 앞쪽에는 유준수가 있는데요. 일단 동료를 기다려 봅니다. 지금 안진범 선수가 가운데로 갔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측면 쪽으로 벌려서 조금 운동장을 크게 써야지 되는데 지금 측면에 있는 선수는 우측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서야 정동호가 올라와서 받아냈습니다. 따르따에게. 이미 상대방 수비는 전부 다 지금 재정비가 됐고요. 네. 따르따. 태클. 정다운의 태클. 자, 깊었습니다. 저런 건 왜 저렇게 태클을 했을까요? 네. 정다운 선수가 더 빨랐거든요. 네. 네, 굉장히 깊게 들어갔습니다. 뭐 공은 처리를 하지 못했고 상대 발목 쪽으로 들어갔었던 태클이었는데요.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경고나 퇴장까지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다운 선수의 태클 경고를 받았습니다. 6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유나이티드에서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자, 지금 안쪽에서 신경전이 치열하죠. 재투입된 2호 선수였는데요. 김성훈 선수 그리고 김치곤. 자, 신경전 치열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요. 주심, 이 김성우 주심도 지금 앞서서 선수들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이용 선수와 좀 신경전을 펼쳤던 울산 선수들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 주심의 카드도 좀 단호하게 나올 필요는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특징이 어떤 상하관계 또 선후배지간의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성환 선수하고 이용 선수 네. 경고를 받고 있네요. 김성환과 제주의 이용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해도 이제 경기 끝나면 다시 화해를 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자리 맞아. 맞아. 김현까지 현재 수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유독 수비를 할 때 품 안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리를 안 뺏기기 위해서 네. 그런 거죠. 자, 프리킥 올라옵니다. 헤딩. 따냈다. 밀어줍니다. 다시 연결. 걷어냈습니다. 자, 따냈다. 오버헤드킥. 힐킥으로 밀어줍니다. 골라인 부근. 옆구물입니다. 김성환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옆구물을 때렸습니다. 정말 이 페널티 박스 안은 전쟁터네요. 전쟁터. 힐킥이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갔고요. 각도가 너무 좀 없었고요. 네. 그렇지만 그 김성환 선수의 어떤 그런 집중력 좋습니다.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현재 제주는 아직 교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울산 현대는 후반전 백지훈을 대신해서 이호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5분여. 통과됐습니다. 2호 왼쪽으로 내려줍니다. 안진범 사이 패스. 2호의 크로스 걷어냅니다. 반대편 이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준 2호입니다. 포지션 체인지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그 위치에서 움직임을 해줘야지 됩니다. 네. 바뀐 상태에서 그게 결국은 조직이거든요. 김성환이 던져줍니다. 중요합니다. 헤딩 가슴에 맞고 굴절 전방으로 걷어냈습니다. 헤딩 정동호 힐킥 황일수입니다. 황일수 자 중앙에 들어오 계시는데요. 황일수 뒤쪽에서 태클 반칙입니다. 황일수 선수가 상당히 빠르네요. 대구에 있을 때부터 뭐 별명이 황볼트였죠. 황볼트. 하성민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볼에 대한 어떤 집중력도 상당히 높고요. 네. 사실 그냥 뛰는 것과 볼을 드리블하면서 뛰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스피드를 한껏 뽐냈었던 황일수입니다. 베이란 선수의 몸에 맞았습니다. 자, 송진영 선수가 투입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첫 번째 교체 선수는 송진영, 베이란 선수가 나옵니다. 송진영 선수는 작지만 상당히 그 기술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뛰어나고요. 네. 득점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 시즌 3골과 3개의 도움이 있는 송진영 선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위해서는 다득점이 필요한 제주인데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클 안진범 정동호가 받습니다. 정다원의 발에 맞고 나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후반전에는 울산 현대 선수들이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그런 체력적으로 특히 긴 패스에 의한 그런 포스트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컨볼을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김수범이 올라갑니다. 자, 동료들을 찾고 있죠. 터치라인 따라서 쭉 밀어줬습니다. 공격 가담하고 있는 드로겐. 김현 걸려 넘어집니다. 따르따의 파울. 테크니컬 에어를 이어 선상까지 올라가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려주고 있는 박경훈 감독. 드로겐. 옵사이드입니다. 남은 시간은 22분여. 아직 득점 없이 0대 0입니다. 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승규. 이호 쪽을 봤던 패스였는데요. 걷어냈습니다. 사이로 연결되면서 김성환이 받습니다. 정동호에게 전진 패스 먼저 끊어낸 오반석인데요. 수비가 됐습니다. 황일수. 교체 투입된 송진영. 체력적으로 아직 여유가 많이 있는 송진영입니다. 양팀 선수들이 지금 볼을 잡으면 대부분 좀 고립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조금 그런 조직적으로 선수들이 어떤 멀게 좀 있기 때문에 밸런스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다. 그렇군요. 좀 더 좁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안진범의 패스. 바운드가 됐고 자, 헤딩 경합을 해줍니다. 따뜻하게 발에 맞았습니다. 김수범. 터치라인 아웃. 양동현 선수가 나오네요. 김성환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 양동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이호 선수를 내릴 거고요. 네. 양동현 선수를 유준수 선수하고 또 스트라이커를 놓을 것 같습니다. 양동현 선수가 이양의 올 시즌 굉장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컨디션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송진영 노스톱 패스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선수에 입대하는 김성환 선수에게는 큰 격려의 성민이 걷어냈습니다. 정다환 크로스 올라옵니다. 먼쪽 포스트 헤딩 김현의 머리 맞았습니다. 드로겐 떴습니다. 지금같이 포스트 플레이 할 때는 저렇게 세컨볼을 예측을 하고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드로겟의 슈팅이었는데 떴습니다. 헤딩. 김치곤의 패스입니다. 하성민. 수비 뒷공간을 봤는데 김호준이 먼저 아래챘습니다. 지금도 따르따 선수라든지 양동현 선수 둘 다 한 명은 나와주고 한 명은 들어가줘야 상대방이 수비수들이 어렵거든요. 자, 황일수 세워뒀습니다. 자, 황일수 사이 패스. 송진영을 받지만 뒤로 내려줍니다. 측면으로 김영신. 김영신 사이로 다시 연결해줍니다. 송진영 패스. 다시 송진영. 힐킥은 좀 약했습니다.
김영식 드로겟. 자 3점 패스입니다. 윤빛가람. 자 마지막 슈팅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다시 송진영에게. 송진영 선수의 투입 이후 굉장히 뭔가 짧은 패스가 활발해졌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그런 윤빛가람 선수의 그런 침투 물론 성공은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고 좋은 그런 공격 빌드업입니다. 네. 자 코너킥 근처로 보내줬죠. 윤빛가람 크로스 가슴으로 맞습니다. 다시 내려주고 크로스 걷어냅니다. 유준수 걷어냅니다. 자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양동현 앞쪽에 다른 데가 있는데요. 반대편으로 내줬습니다. 안진범 붙여주고요. 태클 잡아내는 김호준입니다. 카운터 어택이 오래간만에 나왔던 울산인데 제주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도 돋보였습니다.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가 더 재밌어지는데요. 그 교체 선수들이 들어와서 많은 움직임을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받아줍니다. 반칙입니다. 오반석의 파울. 이제 15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받는 하성민. 정동호. 자 사이로 두 선수 사이 뚫고 들어갑니다. 정동호. 정다원의 태클 나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는 정동호거든요. 정동호 선수가 상당히 피지컬 능력도 뛰어나고요. 네. 움직임이 상당히 측면에서 많은 선수입니다. 여러 차례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정동호고요. 후반전 중반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울산의 코너킥. 양동현 선수까지 투입이 됐거든요. 울산 현대. 먼저 포스트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코너킥이 날아갔습니다. 이용의 코너킥. 세트 피스도 조금은 집중을 해서 그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이렇게 5대5 경기 또 대등한 경기를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세트 피스 상황에서 어떤 득점 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다원 걷어냅니다. 안진범. 양동현. 다시 정다원 발에 맞고 나갑니다. 공을 날리면서 패스를 해줍니다. 안진범. 걷어낸 정다원. 떨고 주고 하성민. 오른발 슈팅! 오 살짝 떴습니다. 2호의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이호 선수가 2선에 있다가 지금 묵직한 그런 그 중거리 슈팅을 지금 논스톱으로 잘 때렸습니다. 네. 크게 힘을 들이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먼 거리에서 슈팅인데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공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상당히 그 잘 돼 있기 때문에 임팩트만 정확히 맞는다고 하면 힘을 안 들여도 상당히 강하게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약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오히려 힘을 들이다가 공을 제대로 맞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따르따는 이 주부심과 계속해서 아이 컨택을 해주네요. 김호준 골키퍼가 직접 올라와서 킥을 해줍니다. 상위 스플릿을 나눠지고 나서 양 두 팀이 1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렇죠. 헤딩. 정동호. 최전방에는 양동현이 있습니다. 걷어낸 오반석. 공격권. 정동호와 지금 송진영이 헤딩 경합을 같이 해줬습니다. 공격권 울산이 가져갑니다. 송진영 선수가 우측으로 나왔고요. 네. 황일수 선수가 지금 그 김현 선수 밑에 내려서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황일수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침투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 변경을 시켰습니다. 네. 박경훈 감독이. 자, 윤빛가람의 패스. 자,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윤빛가람. 돌아선 송진영. 반대편 공간이 있습니다. 드로그겟이 받기 전에 걷어냈고요. 양동현의 힐킥. 따르따. 잡아두고 전방으로 안진범에게. 안진범. 자,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자, 중앙으로 들어갔던 안진범인데 굴절된 공이 안진범에게 다시 왔습니다. 따르따.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크로스. 낮았고 걷어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단과 할인 전력 이벤트를 신청하신 또 따르따 선수가 우측에 있는 선수인데 그 좌측 안진범 선수 있는 데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러면 네. 누군가는 우측에 따르따 선수 있는 쪽에 벌려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조직적으로 맞는 겁니다. 드로게 전방으로 김현 가슴 트래핑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핸드볼 파울이 선언됩니다. 손재선 제1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10분 정도가 남아있는 후반전입니다. 지금은 가슴 트래핑을 할 때 팔을 사용했다는 판정인데요. 김승규 골키퍼는 올 시즌 28번째 경기 26실점으로 0점대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딩 따르따 크로스. 자, 김호준이 몸을 날렸는데요. 코너킥입니다. (8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울산현대는 또 교체 카드가 한 장 더 남아 있고요. 네. 제주는 2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고창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울산 현대 11번 따르따 선수가 나옵니다. 따르따는 오늘 굉장히 많이 뛰어줬습니다. 교체 투입된 고창현이 지금 교체 투입되자마자 킥을 하러 갔네요. 세트피스를 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는 고창현 선수가 많이 찹니다. 네. 집중을 해야지 됩니다. 장신의 선수들도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헤딩 뒤로 흘러갑니다. 안진범의 몸에 맞고 바운드가 됐습니다. 크로스. 자, 김치검 뒤로 내줬죠. 2호. 넓은 공간 쪽에서 오른발 슈팅. 김치곤 선수가 아쉬워하는 장면인데요. 고창현의 슈팅이 몸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현대 선수의 몸에 맞고 지금 그 네. 아웃이 됐네요. 그렇군요. 다시 보시죠.
양동현 선수의 지금 몸을 막고 지금 나갔습니다. 네. 수비를 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주 선수의 몸에 맞았다고 그런 판정이 있었는데 정정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윤빛가람 논스톱 패스. 양동현의 헤딩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안진범에게 넘어지면서 패스. 송진형. 자, 뺏기지 않고 앞쪽으로 내줍니다. 힐킥. 송진형 전방으로 황일수에게. 황일수 세워둡니다. 송진영. 자, 정면에서 들어오게. 다시 황일수에게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김용신의 크로스 헤딩. 자, 넘어지면서 슈팅을 했는데요. 김승규 선수가 좀 나오려다 말았었는데 김현의 슈팅이 제대로 맞질 않았습니다. 김현 선수가 그 슈팅보다는 저런 때는 좀 그 본인이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등을 지고 스크린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런 때는 김현의 헤딩 패스가 있었지만 황일수가 밀었다는 판정입니다. 자, 황일수도 정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타이밍이 왔습니다. 빠른 선수들이 그 논스톱이라든지 볼을 쉽게 차는 것보다는 좀 뭐 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이 뛰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도 항상 그 논스톱이라든지 투타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체력 안배를 위해서요. 네. 윤빛가람. 아, 지금 반대편 드로겟을 봤는데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고창현이 오른쪽을 봤습니다. 전방엔 유준수가 있습니다. 자, 양동현과 유준수가 있는데요. 양동현 뒷공간 쪽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자, 반칙입니다. 지금 좋은 그 위험 지역에서 지금 그 파울을 범했습니다. 수범의 파울입니다. 고창현 매직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골이 될 수도 응원해. 양동현 선수가 좀처럼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죠. 울산의 프리킥. 자기 좋게 공을 내려놓고 있는 고창현.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왼손을 들었습니다. 올라옵니다. 헤딩. 드로겟 걷어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울산 현대가 아주 그 잘 쓰는 어떤 단순하게 포스트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주 유나이티드는 저렇게 지금같이 빠른 어떤 그런 카운터 어택이 필요하고요. 지금 시간대. 태클. 유준수가 뒤쪽으로 패스를 받기 위해 움직였고요. 오반석이 걷어냈습니다. 유준수라든지 또그 양동현, 이호 선수가 상당히 그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볼이 머리에 맞았을 때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빨리 어떤 그런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그런 빌드업이 나와야지 됩니다. 87분을 향해 갑니다. 진대성 선수가 투입됩니다. 윤빛가람을 빼주고 진대성 선수가 투입됩니다. 수비를 해내는 제주 유나이티드 송진영이 올라갑니다. 김현 반대편으로 갑니다. 패스가 조금 약했습니다.
울산 현대 선수들이 지금 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볼을 잡았을 때 빨리 어떤 그런 카운터 어택을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송진영입니다. 오른쪽 공격 하담하고 있는 정다헌. 크로스. 헤딩. 안진범. 오른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울산의 공격. 일단은 지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울산입니다. 제주 선수들이 수비 지역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창현. 결국은 올라와요 저렇게. 네. 크로스. 양동현. 오른발 슈팅. 오, 네,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저 지역에서는 그 공격수는 저렇게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를 해야지 됩니다. 양동현 선수가 측면으로 시선 유도를 해준 이후의 슈팅이었거든요. 조금은 예측을 못하는 한 박자 빠른 슈팅을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양동현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용 선수의 역할이 또 컸잖아요. 측면에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상대방 수비가 분산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슈팅까지 나올 수 있었고. 자, 헤딩 연결됐습니다. 황일수 다시 맞고 나고 슈팅 들어갑니다. 자, 교체 투입 때 진대성의 득점입니다. 자, 89번 득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좀 집중력에서 흐트러지는 그런 그 울산 현대 수비진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진대성 선수의 올 시즌 3호 골이 터집니다. 진대성 선수의 어떤 그런 세컨볼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번째 슈팅은 황일수였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갔거든요. 2차적으로 진대성 선수의 헤딩 패스가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김치곤 선수하고 지금 그 슈팅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재성 선수의 어떤 그런 그 콤비 플레이가 지금도 그 컨택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사인이 지금 안 맞았습니다. 후반전 44분 오늘 경기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제주 유나이티드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집니다. 울산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헤딩. 멀리 걷어내는 송진형. 쫓아가는 이재성입니다. 전반전에 그 백지훈 선수의 페널티킥이 상당히 또 아쉽게 그렇게 또 작용이 되네요. 만약에 제주가 1대0으로 뒤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빌드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또 그렇게 되면 그 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올라올 거고요. 네. 그러면 또 그만큼 뒤에 공간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현대가 조금은 더 쉬운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경 감독도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격권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 앞서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스플릿 들어와서 첫 승을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강준우 선수가 투입이 되겠네요. 김현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뜁니다. 많은 활동량 보여주고 있고요. 드로겟. 노프라 부근. 이재성과 김현.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헤딩.
중앙에서 받고 들어가는데요. 수비 가담을 해주었습니다. 정동호의 발에 맞고 나갑니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드루겟을 빼주고 강준우를 투입시킵니다. 드루겟 선수를 빼주고 강준우 선수를 투입시키는 박경훈 감독. 이제 추가 시간도 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다원 측면으로 진대성에게. 진대성. 자, 정다원 공격 가담하는데요. 김수규가 나와서 잡았습니다. 황일수. 자, 무리하지 않고 동료를 기다립니다. 남은 시간 30여 초 걷어냅니다. 강준우. 자,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 떴습니다. 김영신의 슈팅. 부산의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헤딩. 우리 울산 진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호. 먼저 나와서 받아냈습니다. 진대성.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인데요. 송진영. 대각선 길게 갈라줍니다. 헤딩 패스. 자, 가랑이 사이로 빠져 들어갑니다. 김영신. 자, 측면에서 황일수. 황일수 나갔습니다. 제주의 진영인데요. 고창현 하지만 걷어냅니다. 이용이 빠르게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헤딩. 경기 종료됐습니다. 울산 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제주가 원정에서 스플릿 라운드 첫 승을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울산 현대가 그 승리를 바랬지만 오늘 또 실패를 했고요. 네. 또 반면에 그 제주 유나이티드는 그 상위 스플릿 시스템 나눠지고 나서 오늘 첫 승을 거두는 오늘 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주는 이 울산을 상대로만 3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